평화로운 개인 생활을 위한 운동 가이드. 첫째는 산소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 산소가 충분해야 합니다. 이 21일 동안 이 점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 두세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호흡을 시작하면 잠이 짧아집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이 점점 깊어지면 시간이 줄어들고 더 깊이 호흡하기 시작하면 잠의 깊이도 늘어납니다. 이것이 격렬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밤에 깊이 잠드는 이유입니다. 잠의 깊이는 호흡의 깊이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잠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잠의 시간도 짧아집니다. 지금 7시간을 잔다면 너댓 시간이 될 것입니다. 5시간 자면 8시간 자고 일어났을 때보다 아침에 더 상쾌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잠이 끝나면 심호흡을 했다면 더 빨리 끝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즉시 일어나세요. 아침에 행복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삶에 활용하세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너무 복잡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사는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과식하지 말고 최대한 편안하게 먹을 만큼만 드세요. 적게 먹으면 건강한 삶의 속도가 더 빠르고 수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잡고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며 면역 체계의 역할입니다. 우리 몸은 고정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자리 잡은 습관이 어느 순간 끊어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좋은 습관을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머리를 긁기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손이 묶여 머리를 긁을 수 없다면 걱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걱정과 긁는 행동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습관입니다. 몸은 습관을 굳건히 지키고 그 습관을 통해 기능합니다. 먹는 것은 신체의 가장 깊은 습관입니다. 먹는 것 없이는 삶이 존재할 수 없기에 가장 깊은 습관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먹는 것은 섹스보다 더 강하고 강력합니다. 삶의 모든 뿌리 깊은 습관 중에서도 먹는 습관이 가장 깊습니다. 그것은 삶의 첫날부터 시작되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집니다. 삶의 존재, 즉 몸 자체가 먹는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과 몸의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깊은 습관을 즉시 약화시키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 몸의 모든 고정된 신체적 패턴과 배열이 흐트러지고 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도 새로운 영역과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방향에 최대한 전념하세요. 자신의 능력에 따라 금식을 하거나 하루 한 끼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규칙도 없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조용히, 그리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신에게 가장 쉬운 길을 따라가세요. 세 번째는 이완, 집중입니다. 하루 24시간 깊게 호흡해야 하며 동시에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이완, 집중이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목욕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완, 집중은 길을 걷는 동안에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숨을 들이마시면서 외부의 숨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에 깊게. 들숨과 날숨도 계속 관찰하세요. 주에 깊게 관찰하면 깊게 호흡할 수 있습니다. 주에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관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호흡이 얕아질 것입니다. 계속 깊게 호흡하면 주에 깊게 호흡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려면 주에 깊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에 깊게 호흡과 함께 하세요. 무언가를 할 때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면 이완, 집중을 작업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는 먹는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온전한 집중을 유지하세요.
목욕할 때는 몸에 뿌려지는 물에 집중하세요. 길을 걸을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집중하세요. 넷째, 침묵을 위한 공간을 만드세요.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침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시작하세요. 만약 어렵다면 말을 짧게 하세요. 당신이 하는 모든 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러니 하루 종일 많이 말하지 마세요. 꼭 필요하고 불가피할 때만 말하세요. 마치 생사가 걸린 문제처럼요. 완전히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침묵하세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종이와 연필을 곁에 두고 무언가 떠오르면 메시지를 적어두세요. 완전히 침묵하세요. 이 에너지는 당신이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 에너지의 절반 이상은 말에 소모됩니다. 그러니 말을 완전히 멈추세요. 최선을 다해 침묵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침묵을 깨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세요. 침묵이 깨지면 그것은 당신의 불행이며 당신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침묵을 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질문을 하지 말고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말고 쓸모없는 질문을 던지지 말고 누군가를 대화에 끌어들이려 하지 마십시오. 서로 협력하고 다른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도록 도우십시오. 누군가 질문을 하면 침묵하라고 신호를 보내십시오. 그 사람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 눈을 감는 것을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려고 한다면 길을 잃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눈을 감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3주 동안 눈에 휴식을 주세요. 눈을 전혀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3주 후에는 눈이 얼마나 큰 이완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흘러나와 우리에게 이완을 줄 수 있는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안대처럼 귀에도 솜을 넣으세요. 우리는 귀도 쉬게 하고 싶어 합니다. 눈과 귀, 입이 모두 감겨 쉬면 감각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귀에 솜을 넣고 안대를 단단히 매세요. 다른 사람들이 원한다면 당신의 침묵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귀가 열려 있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말을 걸려고 할 것이고 당신은 따라올 것입니다. 필요할 때 귀를 닫아두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3주 동안은 말하는 것을 조금씩 줄여 나가십시오. 오늘까지 너무 많이 말했고 앞으로도 3주 동안 계속 말할 것입니다. 3주 동안 침묵을 지킬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침착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5가지 지침을 따른다면 불평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무시하여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침묵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즉 당신이 약하거나 결단력이 부족하거나 지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최대한 말을 줄이십시오. 지성, 의지력, 힘, 자신감이 있다면 완전히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감각 차단 프로그램의 첫 번째 필수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눈 가리기, 즉 볼 필요가 없을 때 눈을 감는 것입니다. 눈 가리개를 하거나 일부러 눈을 감는 것입니다. 눈은 당신이 나가는 문입니다. 눈을 감고 있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저 앉아 있더라도 눈 가리개를 쓰세요. 그러면 상대방을 볼 수 없고 대화할 기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 가리개를 한 당신을 보면 상대방이 불필요하게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눈 가리개를 하세요. 침묵을 지키는 것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5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과 환희로 춤추고 웃는 자만이 존재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는 사람은 결코 그곳 입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3주 동안 걱정과 슬픔을 내려놓으세요. 행복하세요. 웃고 춤추고 기쁨을 유지하세요. 행복이 항상 당신에게 찾아오도록 하세요.
일상 속에서도 밝고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세요. 앉아있든 걸을 때든 행복하세요. 음악에 푹 빠져 기쁨으로 활기를 되찾으세요. 걸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걷는 것처럼 걷지 마세요. 구도자처럼 춤추듯 걸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최악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고 달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행복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세요. 침묵. 이 가장 높은 영적 요소에 대해 세 가지가 언급됩니다. 첫째는 침묵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거대한 변화의 그물망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침묵의 비밀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침묵이 필요합니다. 마치 바퀴가 움직일 때 축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축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바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퀴가 움직이는 비밀은 축의 고요함에 있습니다. 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레는 넘어져 파괴될 것입니다. 바퀴의 회전은 축의 부동성에 달려 있습니다. 바퀴가 100마일을 돌았을 때 축은 몇 마일을 갈 수 있을까요? 축은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바퀴가 움직이지 않는 축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바퀴는 변하지 않는 것에 따라 변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는 한 모든 것은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이번 봄에 자라고 다음 가을에 집니다. 아무것도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는 모든 것의 중심을 지배하고 그 고요함 속에 변화를 몰고 다니는 알 수 없는 어떤 요소가 존재합니다. 여름철 토네이도가 대기에서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회전하는 토네이도는 먼지, 구름을 끌어올리며 모든 것을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땅바닥의 먼지에 토네이도가 남긴 흔적을 보면 놀라실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물건을 움직이는지. 많은 경우 어른들조차 휩쓸어 갑니다. 토네이도가 남기는 흔적을 관찰하면 놀라실 것입니다. 토네이도 중앙에는 작은 통만한 마치 바퀴의 축과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사이클론이 아무리 격렬하게 움직이더라도 그 중심에는 손상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중심축이 생기고 사이클론 전체가 그 견고한 중심축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사실 정지된 중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회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생각은 매우 빠르게 회전하고 욕망은 빠른 속도로 우리 주위를 맴돌며 열정은 엄청난 힘으로 소용돌이칩니다. 삶은 빠르게 움직이는 바퀴와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바깥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만 알고 있을 뿐 아직 그 가장 고귀한 요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퀴의 모습만 알고 있었을 뿐 모든 것이 의존하는 축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 가장 고귀한 영적 요소가 고요하다고 말할 때 그것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완벽한 요소이며 모든 면에서 너무나 완전해서 어떤 변화의 여지도 없습니다.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위대하며 너무나 비인격적이어서 그 안에서 다른 어떤 변화도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사물은 필요 충분 조건이 부족한 곳에서 변합니다. 즉, 무언가가 결핍된 것입니다. 그러면 완벽함에 더 적응할 수 있는 여지, 더 적합한 무언가가 될 수 있는 잠재력과 기회가 있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청년으로, 청년은 노인으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계속됩니다.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시들고 지고, 새롭고 신선한 잎이 다시 돋아납니다.
가장 높은 영적 요소는 고요함입니다. 이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완전함을 의미합니다.